전세가 너무나 부족한 환경입니다.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기 전세가 지금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실수요자가 많은 곳들이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저렴한 전세 물건이었던 것들이 가격이 튀어 올라가서 나온다. 매매 가격이 못 움직이더라도 지금 전세가 움직이게 생겼어요. 그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들이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한 가운데, 그래도 비규제 지역들은 단지별로는 굉장히 단기간에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가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환경들인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앞으로 계속해서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인데요. 제가 아마 올 초에 여러분들과 이제 시장 전망을 말씀 나눌 때 전세가 하반기에는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 이 전세 시장의 어떤 강한 상승을 예상했던 것과 지금의 환경은 또 좀 달라져 있습니다. 더 무서운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그러한 것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전세가 폭등, 이번엔 진짜 이유가 다르다, 이렇게 제목은 좀 잡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올 초에 예상했던 전세 상승은 사실은 순수하게 어떤 수급의 문제, 공급이 급격하게 부족한 환경이었고, 그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세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좀 꼼꼼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는 그거겠죠. 토허제가 추가된 것이죠. 단순하게 이제 실제 신규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신규 주택이 아닌 유통되는 매물이라도 조금 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대출에 대한 제한을 막아서도 거래가 잘 안 될 환경이었는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 유통될 수 있는 물건들을 갭 투자를 막음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게 이제 거래가 될 수 없도록 지금 옥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임차들 물건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고, 그마저도 거래가 활발할 수 없는 구조예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전세 매물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 점을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전세 매물 추이를 좀 보면, 제가 이제 다른 지역 말고 구로, 그리고 도봉, 노원 요 세 개 지역은 이렇게 그냥 따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지역들 특성은 대충 우리가 하급지라고 보통 하는, 약간 지역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무겁지 않은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들의 지금 전세가 너무나 부족한 환경입니다. 많이 줄어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이 실제적으로 단지별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노원구 먼저 가보겠습니다. 노원구 지금 중계 무지개 아파트인데요. 여기 중계역에 이제 7호선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고, 세대수가 2433세대니까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실수요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환경에 강남까지 바로 들어가는 노선을 끼고 있는 자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전세가 2433세대 중에서 단 9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형별로 한두 개밖에 없다고, 매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있는, 노원이 사실은 아파트 세대수로는 서울 전구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노원구입니다. 나이는 많은 아파트들이 많아도. 자,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어느 정도 줄었나 보면은 한 1,500개 정도 됐던 아파트 개수가, 전세 매물이 지금 거의 800개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 가까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가 정말 없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 광진구 한번 가볼게요.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변에 또 그 학군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다 보니까 전세가 늘 좀 부족한 환경이기는 한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광장동, 특히나 이제 광장동 일대는 광남학군이라고 해서 탄탄한 학군 수요로 인한 전세 수요가 늘 많은 곳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광장인데 3단지 1056세대이니까 굉장히 단지가 규모가 크죠. 자, 그런데 거기에 전세는 지금 단 하나밖에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건의 전세를 갖고 있다. 매물도 지금 급격하게 줄어서 거의 1000개의 매물이 있었다가 지금 거의 400개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있는, 약간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강동구 가볼게요. 이번에 강남 사구로서의 어떤 입지를 탄탄히 확실히 이번에 다졌던 거래도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강동구인데 그 지역 내에서도 구축이지만 굉장히 수요가 많고 이번에 상승 어떤 분위기를 많이 타면서 가치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 중 단지 하나가 롯데캐슬퍼스트입니다. 8호선 역세권이면서 또 5호선 역세권이 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 3226세대니까요. 단지 규모도 굉장히 크고 단지도 관리도 잘 돼 있어요. 자, 이 단지에 전세가 단 10개밖에 없습니다. 3,000세대 전세가 단 10개면은 평안별로도 다 전세가 지금 1개 이렇게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전세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올파포 입주 물량이 있었던 올 초와 비교했을 때 거의 뭐 3,700건 정도 됐던 전세 물건이 지금 1,000건이 안 되는 수준을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급격한 전세 감소, 전세 매물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로구도 보시죠. 탄탄한 수요층이 있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신도림역이라든가 좋은 교통 여건 7호선 그리고 뭐 2호선 또 1호선 이렇게 좋은 교통 여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 이 구로인데 앞으로 미래 가치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로의 지금 매물을 잠깐 봐보면 신도림, 대림 1, 2차 이편한 세상 2298세대, 거의 2300세대가 되는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여기 전세가 7개밖에 없어요. 역시 굉장히 전세 매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도 매물의 숫자 자체가 많이 줄어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거기에 받쳐줄 수 있는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전세 수요로 하면 여기를 빼놓으면 서러울 지역이죠. 바로 성북구입니다. 탄탄한 전세 수요층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많은 이 성북구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은 기름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름 뉴타운의 1차 레미안 1차입니다. 1125세대. 나름대로 이제 그 4호선 접근도 나쁘지 않은 단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1125세대 중에 전세는 단 2개밖에 없어요. 지금 59제곱미터 단 2개 물건이 고층에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외 매물이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연초에 봤을 때 한 1,400건 되던 매물이 300건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거는 4분의 1보다도 더 적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전세가 감소한 상태. 얼마나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있는지, 전세 매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은평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평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로서는 신축 아파트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하나가 은평구인데 아파트가 되면 새 아파트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많고 지금 백년산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제법 이제 조금 한 10년을 조금 넘어가는 단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주하기에 괜찮은 상품성도 나쁘지 않은 아파트들이 대거포진돼 있어서 실수요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백년산 1세트 1차 지금 1106세대로 단지 규모도 꽤 됩니다. 여기 전세가 지금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1000세대가 없는데 단 하나 그것도 대형 평수 141 제곱미터. 그러니까 공급 면적으로 하면 그렇고 전용 면적으로 114제곱미터니까요. 대형 평수 40평대가 딱 하나가 지금 전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 빼고는 없다. 그만큼 여기 수요층이 많다라는 거고 백년산 이스테이트 단지들 전체, 백년산 단지들 전체적으로 보면 다 매물이 많지 않은 환경입니다. 지금 통계로 봐도 그 매물의 양을 보더라도 연초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많은 곳들이 전세 매물을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도봉구 한번 보겠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 매물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데 이제 도봉구 내에서도 그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은 조금 아쉽지만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어서 실거주의 만족도는 꽤 괜찮은 지역이 뭐 이제 쌍문동 그리고 방학동 이쪽 일대거든요. 그 중에 이제 쌍문에 있는 한양 1, 2, 3, 4차 아파트를 갖고 와봤는데요. 1635세대 규모가 꽤 큽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전세가 단 3개밖에 없다. 단 3개. 그것도 사이즈가 작은 거 지금 35제곱미터 아주 조그만 평수가 하나 있고 나머지 2개는 76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너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600개 되던 매물이 반토막 났습니다. 300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환경입니다. 정말 급격하게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역별로는 매물이 좀 아직은 있는 지역도 있고 매물이 굉장히 줄어든 지역도 있고 상이하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매물이 굉장히 부족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좀 통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전세 수급 지수예요.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를 제가 가져봤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데이터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2003년부터.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100을 넘어가면 전세가 부족해 라고 인식하는 것이고 100 이하면 전세가 많아, 매물이 많아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세는 한 번도 넉넉한 적이 부족했다라고 인식한 적은 늘 부족했었고 넉넉하다라고 인식되는 적은 별 많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04년에서 5년도에 잠깐 매물이 좀 우리가 많아, 전세 매물이 많다라고 인식했던 타임이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왔던 서브프라임 사태 때 그때 잠시 전세 매물이 좀 넘쳤던 타이밍이 있었고 그리고 2018년에서 19년 요때는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했었고 그다음에 경기에서도 뭐 동탄이라든가 경기도 일대에 매물들이 제법 많이 입주 물량이 있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권에서 같이 물량이 터지면서 잠시 그렇다고 시장에 영향이 크진 않았었던 환경이었고 자 그리고 이때 2022년에서 2023년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맞고 급격하게 금리가 급등하는 환경들 속에서 전세가 저절로 급락하는 환경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전세 매물이 넘치는 여건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 나면은 늘 전세는 부족했고요. 200을 기준으로 200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200이면은 전세 그냥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의 200 수준으로 치고 올라갔던 시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2013년도 이때는 상승장 전환이 되던 시기입니다. 상승장 전환.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전세값이 높았다가 이때 가면 또 이제 임대차 입법에 도입이 되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전세값을 올려버리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급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토어제로 인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통 매물조차도 지금 막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것 말고도 따질 게 또 많아요. 그 외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뭐냐? 그것으로 인해 파생된 환경들이 있는 거죠. 자, 그게 뭐냐? 바로 이 8년 장기 임대 주택이 끝나는 물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지금 임대사업자 주임사가 좀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2017년, 18년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민간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사업이 굉장히 장려했어요. 왜냐? 민간에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주면은 서민의 주거에 안정이 되겠구나. 공급이 부족한 환경에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아파트를 많이 임대를 좀 내줘. 그러면 그 주택은 종부세에서 빼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갭으로 사고 그걸 갖다가 전세 주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했었던 시기가 2018년, 19년도에 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9년도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거나 또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가져가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졌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받게 된 거죠. 너희가 다주택자를 장려했다. 투기를 양산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하면서 갑자기 2020년도에 다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혜택 다 빼버리고 막 소급 적용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책에 대한 그런 불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어떤 정책에 굉장히 좀 허점이 많았던 것이 임대사업자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렇게 임대 등록을 했던 것들이 물량이 2018년, 19년도에 꽤 많이 있었는데 그 물량들이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인데요. 종료되게 됩니다. 종료되면 많은 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강제적으로 들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처분을 하자. 처분하고 똘똘한 채로 갈아타자. 뭐 이런 계획들 갖고 계신 분이 꽤 많이 되셨고 저도 그런 상담들을 꽤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임대사업자가 끝나더라도 갭으로는 매도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임차가 있는 상태에서 종료가 됐을 때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는다면은 이걸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공실로 비워두거나 내지는 비워서 팔거나 아니면 그냥 이걸 보유해야 되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애매해지는 거죠. 만약에 애매한 시점에서 임대가 의무기간이 끝나게 되는 분들은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운영하실지가 문제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임대 의무기간 종료하고 나서 원활하게 팔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무리하게 파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토어제로 인해서 매도가 쉽지 않은데 굳이 막 힘들게 가격을 낮춰서 팔 일은 없죠. 그래서 상당수는 매물이 매도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갭으로 못 파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매 물건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이 물건을 갖고 있을 동안은 종부세 합산해서 빼줬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보유에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8년 임대 그 의무기간이 끝나면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세금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도 그동안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상한제, 요율제가 5%, 그러니까 갱신권은 2년만 하면 되는 거였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임차인이 바뀌든 어쨌든 5%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5% 요율제를 계속 적용해서 임대료 상한을 맞춰서 했었기 때문에 임대료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러면 그것도 보상 심리가 있죠.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계속 임대사업자로 했는데 이제 풀렸잖아. 그리고 이제는 보유에 대한 부담도 늘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임대료에서 어느 정도 반영해줘야지. 시세에 맞게 해야지. 시세보다 조금 더 잘 받아야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 심리 이런 것들과 과세 전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임대인이 왜 손해를 봐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사업자 물건이 지금 2만 5천 가구나 시장에 나오게 될 텐데 만만하지 않은 물량인 것이죠. 그래서 2026년에 이렇다는 얘기고 2027년에도 나올 수 있고 2028년에도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높은 임대료를 매기는 물건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렴한 전세 물건이었던 것들이 가격이 튀어 올라가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토어제로 인한 악재로 또 예상하지 않았던 악재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세 대란이 지금부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공급 물량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물량이 부족하니까 신축 입주 물량도 급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 수요는 있고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수요는 증가 중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인구의 구조상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의 구조상 지금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가 또 그 자녀들 연돌되면서 이제 한 30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회로 들어오는 젊은 직장인들이 막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집이 필요한 30대들이 집을 많이 사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토지로 인해서 갭 투자 감소, 유통 매물 감소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지 않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신규로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자, 그리고 일시적 1가구 주택 비과세 매물이 이제 팔려고 하니까 못 팔아. 내가 일시적 1가구 주택으로 요거를 전세를 끼고 팔려고 했는데 이제는 갭으로는 아무도 못 사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걔를 잠깐 비웠다 팔아야겠구나. 공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매물도 잠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적지 않은데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 또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또는 재계약. 어디를 이사 가서 내가 비용을 쓰고 또 전세를 찾아다니는 거 어려우니까 그냥 눌러 앉아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임차인들도 유동이 되는 임차인권 적어지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수요가 있어요. 신규 수요가 있어요. 이 신규 수요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갱신권을 쓰거나 재계약을 함으로 해서 매물이 또 줄어들게 되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임대사업자 종료되는 물건들 전세로 나오면서 높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높은 전세값이 세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개개인권 사용했던 거 2022년에서 2023년도 그러니까 갱신청권이 도입된 건 2020년도이긴 한데 그 직후엔 전세값이 굉장히 튀어 올랐다가 여러 가지 그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어떤 환경들을 만나면서 전세값이 급락했었죠. 그때 급락했을 때 전세를 맞추신 임차인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갱신청권을 계속 사용했단 말이에요. 2022년에서 맞추면은 2026년이 이제 갱신권이 끝나는 기간인 것이죠.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높은 전세를 다시 주거나 또는 다른 곳에 가더라도 높은 전세를 받아서 가시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전세 물건이 가격이 계속 전세값이 올라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토어제로 인해서 내가 대출도 제한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갭도 못 사다 보니까 원래는 매수를 결정하려던 분들이 전세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매수 진입에 실패하신 수요들도 계속 전세시장 유입이 되는 이런 환경이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전세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매물은 부족하고 이런 환경들로 가는 것이죠. 신규 수요, 그다음에 원래 대기 수요 다 지금 전세로 들어오는데 이 전세 물건은 없고 가격은 올라가고
정말 어찌 해야 할지 모를 그런 환경으로 전세 시장의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높은 전세값, 부족한 매물로 인한 높은 전세값 감당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분들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전세는 결국은 상승장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모든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요. 상급지는 오히려 매가의 상승이 전세를 끌어올려요. 오히려. 그때 중하급지, 실수요자들이 좋아하시는 지역에서는 이 전세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되고 전세값이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은 매가 부담을 주는 매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요 구간은 사실 어느 정도 매가도 에너지가 조금 차분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가격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냥 그걸 유지하거나 내지는 그 언저리에서 계속 약간 수평으로 계속 움직여가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시세가 잠시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조정되지 않고 그렇다고 막 튀어오르지 않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중하급지 시장이 움직일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서 매매 가격이 못 움직이더라도 지금 전세가 움직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세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면 결국은 매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원래 올해 가을, 겨울부터는 전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하반기 그게 되게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전세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의 주요 지역들도 어떤 국제적으로 전세 물량이 많이 풀려있는 신규 물량이 있다든가 이런 지역을 제외한다면 전세의 에너지가 매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은 지금 이제 저 상단에서 움직인 어떤 가격들이 어느 정도 위치를 딱 잡아놓고 있을 동안 중하단에서 이제 그 시세가 끌려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 중하단에서 매가가 강하게 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뭐 노원이나 이런 지역들은 왜 우리를 토어지를 묶었어? 라고 굉장히 좀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세 에너지가 너무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은 다시 상승의 에너지를 다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이 갈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뭔가 기회가 나한테 다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그런 위기 안에서도 기회는 늘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수요자분들이라면 집을 지금 전세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조금 과감하게 매수로 방향을 전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내가 투자로서 어떤 시장에서 뭔가를 좋은 물건들을 좀 잡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놓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길은 있다. 꼭 우리가 아파트를 기부로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전략들, 정비사업을 통한 전략들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 전세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더 에너지가 강하게 작동할지는 너무 불보듯 뻔합니다. 그 안에서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늘 이 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길을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안내자 역할을 제가 조금이라도 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질 텐데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기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